를 잘 관리하는 삶이고 나지사는 나를 잘 관리해야 되죠. 그게 꾸나 겟지 감사. 그러니까 저의 뜻이 뭐냐면 나를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꾸나 겟지 감사입니다. 이어서 셀프 토크도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했던 거 한번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목적. 다음 화면 넘겨주면 대화의 목적이 뭐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함.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감정을 알아내는 거예요. 감정. 그렇죠? 이해하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이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비평가가 되지 말고 감수성이 풍부한 삶이 되라. 두 번째 핵심 욕구. 윌리엄 글라서가 개인의 5가지 핵심 욕구가 있다. 생존의 욕구, 사랑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뭐 사랑받고 싶은 욕구, 안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러니까 잘 보면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 욕구를 알아줘야 돼. 그 욕구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막 껍데기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잘 보면 그 사람의 핵심 욕구가 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밤 12시에 남편이 밤 12시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마음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그 욕구에 따라서 12시에 들어오면 편할 수도 있죠. 여자가요. 그렇죠? 남자가 늦게 들어오니까 밥 먹고 들어오니까 그거 이게 욕구가 다 다르다. 다음 주에 자세한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면 세계 관리, 감수성 훈련. 내면 세계를 내 내면 세계를 마음의 정원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원에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뽑아야죠, 그렇죠? 아름다운 꽃은 심고. 내 내면을 잘 가꾸게 먼저 중요하다. 우리는 막 잘하려고 하는데 막 우리는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더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어디서 막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잘 가꾸자. 그게 바로 꾸나겠지 감사고 셀프 토크다. 그 다음에 경청.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잘 이렇게 들어보면 저 마음이 뭘까? 이게 경청이다. 5번 자동적 사고. 이 경청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그게 뭐냐면 판단, 비난, 강요, 협박, 비교, 당연시, 의무와 합리화. 이것들을 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진짜 원하는 것은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저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공수대를 제가 배운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이걸 배우니까 일단 말에 이렇게 지푸를 채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거 아니면 할 말이 없어요. 판단, 비난, 강요, 협박, 비교, 당연시, 의무, 합리화. 우린 대부분 다 저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 말이 갑자기 나오려다가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닌데 다 저거거든요. 저 자동적 사고가 경청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 이게 딱 중요해요. 이걸 딱 멈춰야 돼요. 멈추고 진짜 마음이 뭔지를 알아내야 된다. 6번째 5가지 사랑의 언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네, 나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또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이혼하는 부부는 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늘 기억하면 돼요. 소는 막 풀을 뜯어다 주고 열심히, 사자는 막 고기 잡아다 사냥해서 고기 주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7번째, 우리 사리대화, 심정대화를 배웠죠. 우리는 사리대화를 많이 해요. 그렇죠? 사리대화. 오늘 날씨가 어땠다. 지진, 어느 나라에 지진 났죠 요즘요?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몇천 명 죽었다.
뭐 이재명이 지금 단식하고 있다, 윤석열이 뭐 하고 있다. 이건 다 뭐냐면 사리대화, 지식과 정보예요. 이 사리대화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심정대화, 감정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나는 머리가 통해서 좋아, 너와 나는 마음이 통해서 좋아.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머리가 잘 통한다고 좋은 사이는 없어요. 마음이 잘 통한다고 하지, 아무리 이 머리가 잘 박사끼리 있어도 마음이 안 통하면 이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가 자꾸만 껍데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이게 머리의 언어예요. 머리의 언어, 가슴의 언어.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깊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것은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배워갈 겁니다. 이제 MBTI 8번째 배웠죠. 성격 유형, 외향이 있고 내향이 있고, 그렇죠?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인식하는 것도 달라요.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판단도 달라. 사고형, 냉철해, 원리 원칙, 그렇죠? 감정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죠. 판단형과 인식형, 생활 양식에 따라서 판단형이 있고, 판단형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 인식형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인식형이죠. 자, MBTI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름이라는 거예요. 다름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 그렇죠?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외형형은 막 나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향형은 쉬는 날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이해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것도 대화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꾸나겠지 감사한데 한번 좀 실전 연습 한번 해볼까? 김성규 지사님이 일본 오염수 방류하는 날 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사님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 일본에서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한테 이렇게 저한테 막 거칠게 항의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막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막 역대 대통령까지 다 욕해가면서 대통령이 그것도 못 막았느냐 막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막 와서 목사님 지금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조금 우리의 감정이 뭐 120가지인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정태기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딱 4가지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기쁘다, 또 뭐였죠?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원래 이거 말고도 120가지인데 이거에 딱 대입시켜요. 일본 오염수 방류 뭐예요? 화난다. 그러면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야. 아, 지사님 이거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한 것 때문에 좀 화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내가 화가 많이 났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또 해. 내가 목사님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내 낚시를 하면 거기에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 방사능 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거 잡고 또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왔는데, 집사님 그거 뭐 3중 수수로 뭐 검사도 하고 철저하게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도 안전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항상 그 감정, 그 사람의 핵심 욕구를 알아줘라,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기를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나는 비행기 타기 무서워서 해외여행을 못 가.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자,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무섭다 딱 있네. 비행기 타는 게 무섭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비행기만 타면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왠지 막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행기 지금까지 한 10번 탔는데 아무 이상 없던데? 그리고 뭐 이렇게 확률적으로 얘기해. 비행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비행기 추락할 확률은 120만 분의 1.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으로 사망할 확률은 1100만 분의 1.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인간하고는 말하기가 귀찮은 거야. 지금 내 마음을 얘기했는데 이 인간은 정보로 얘기하고 수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만 보면 말하기 싫은 거죠. 그러나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어떤 추억이 있었고 어떤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 물어봐야 이제 이 감정이 우리가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까봐 수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 소원이가 뭐 이렇게 얼굴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마취 전신 마취는 못하겠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엄마는 저기 3번 전신 마취해서 너희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재미로 얘기한 거지만 실제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나 마취가 무서워서 수술을 못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자, 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무섭다. 공부스럽고 죽을까봐 걱정된다. 지사님 마취하면 깨어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왠지 그 사연도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마취를 받았는데 못 깨어났대요. 그래서 나도 좀 너무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조금 마음의 근육이 강해져. 그런데 제가 또 찾아봤어요. 실제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확률은 0.00005%이고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확률이 더 낮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나는 지금 뭐 전신 마취 수술을 5번이나 해보고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지사님 걱정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항상 정보 그게 아니라 지식 정보가 아니라 감정, 그 사람의 감정. 그러니까 모르면 이 4가지 중에서 찾으면 돼요. 120가지가 있는데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좋죠. 이제 김성규 지사님 예를 들었는데 화난다, 짜증난다, 뭐 열받는다 그런 표현들이 맞겠죠. 그 감정이 그렇죠. 지사님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열받고 짜증난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마음을. 오늘은 이제 감수성 훈련인데 첫 번째 꾸나겠지 감사.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꾸나겠지 감사. 그랬구나, 그랬겠지 감사. 이건 내가 지금 우리가 마음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막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 감정이 막 올라갈 때 이걸 누그러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수성 훈련 이걸 잘해야 되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하면 에어컨을 틀어야죠. 지금 열받아 뚜껑 열기 직전이에요. 뚜껑 열기 직전.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잘하려면 뭐 지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는 말은 잘못하면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잘 정리를 해야 어떤 인간이 날 비난해도 그것을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거,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안녕하세요 뭐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이제 내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꾸나겠지 감사. 꾸나는 뭐냐는 단계. 그러니까 상황을 사진도 판단하기를 멈추고 바라보는 힘을 기른다. 좀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화가 막 올라올 때 폭발시키지 말고 그냥 내 감정도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어준다. 그러니까 그가 내게 이러는구나.
그가 내게 이러는구나, 뭐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그냥 읽어주면 돼. 읽어주면 돼. 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음주운전 하는구나 이렇게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꾸나요, 꾸나.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음 화면 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공감하는 마음의 서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 내가 상대방이 되어서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 인간이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를 찾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틀림없이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여기 공감에서 대화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는 이유가 있다. 잘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래서 실제 뭐 이렇게 3초만 참아라, 뭐 10초만 참아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90초를 참으면 실제 우리가 이 분노의 그 호르몬이 이렇게 다 다운이 된대요. 90초. 그 다음에 우리가 화를 계속 낼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하라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90초를 딱 참아야 돼. 90초. 화가 났을 때. 이게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냥 자리를 일단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호르몬이 나오면 뭐 이렇게 뭐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안 좋은 게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돼요. 뭐가 있었겠지. 그래. 제가 예를 많이 들지만 제가 뒤에서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러냐면 나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나 안 알아줬어. 그럼 화가 나잖아. 화가. 근데 어떤 사람은 화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다르다거든요. 다르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기분이 나빠. 목사님이 뭐 장로님만 인사하고 나는 뭐 집사 성도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구나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대로 안 하는구나. 그러면 갯지를 찾는 거예요. 왜 안 했겠어요? 못 받겠 목사님이 다른 분하고 얘기하느라고 나를 못 받겠지. 그치? 이유를 여러 가지 찾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을 잡느라고 나까지 신경을 못 썼겠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뜨리잖아요. 근데 목사님 나만 인사 안 해 이러면 이제 벌써 감정이 이제 올라가고 이제 다음 주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감사. 이 감사가 참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보통 마음을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뭐냐 그러면 생각과 느낌. 세 번째 이제 감사잖아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 화면 보면 없는 것, 상실한 것을 찾지 말고 남아 있는 것, 이미 주신 것, 이미 가진 것으로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무엇 하지 않는 것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 있다고 분명히. 극단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 하지 않는 게 감사하지. 그러면 실제 한번 일단 사연이 뭔지 한번 볼까요? 사연.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집에 들어오면 대화도 하지 않고 TV만 보다가 항상 늦게 자는 남편을 둔 어머니는 딸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처럼 무식하게 되면 안 돼. 절대 TV만 보면 안 돼.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 이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 딸이 어른이 돼서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남편이 TV 앞에만 있으면 무식하게 보여 지나친 과민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이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고 결국 이혼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TV 보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사연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 그러니까 짜증낸다, 화난다, 뭐 무서워한다. 그 밑바닥에는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겠지, 감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그랬었구나. 뭐 이런 표현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유가 있었겠지. 오해가 있었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감사. 그것도 감사. 모두가 감사. 그래, 그러니 감사하지. 그렇게 찾아보면 그래도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금 누그러들어요. 이렇게. 내가 분명히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이처럼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연. 사람마다. 사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TV 보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그래서 이게 사연이 있어. 화낼 도 아닌데 그러면 뭐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사람마다 참 그게 참 그래서 우리가 양육 패턴도 좀 배워야 돼요. 나중에 그것도 좀 내가 어떤 부모 밑에 자랐는지 강압적인 부모,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 완벽주의 부모 어떤 부모 밑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연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게 크게 화내는 일도 아닌데 그러면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걸 잘 찾는 사람이 공감소통대화법을 잘 할 수 있다. 상황 1. 이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막 20살 된 아들이 자정이 넘어서야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고 귀가했는데 참으로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이걸 써보세요, 여러분. 거기다 실습을 좀 해봐야 돼. 꾸나 겠지 감사. 페이퍼 없어요? 자, 지금 목사님 페이퍼를 안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네, 일단 겠지를 어떻게 해야겠다. 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한다고 어떻게 해요? 경향이 없었겠지. 그렇죠? 목사님 오늘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줬겠지. 뭐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아니 무슨 강의를 시작했는데 페이퍼도 안 나눠주고 이렇게 짜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꾸나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박태국 권사님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했죠, 박태국 권사님? 안 했어요? 누가 얘기했는데? 그냥 그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배제하고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이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내 감정이 지금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지금 내 머리가 지금 여기 열이 막 나잖아. 지금 참 고혈압이 터져요. 그러니까 식혀줘야 되는데 거기서 내 말이 이 미친 자식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열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결국 내 감정이 정원이 돼야 되는데 감수성 훈련이 안 되니까 이제 공감소통 대화법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꾸나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이 땡땡 아들이가 자정이 넘어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구나.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읽어줘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이 아들이 술 처먹고 자정이 넘어서 차를 운전하고 왔구나. 이렇게 읽어줘. 일단 마음을 그렇게 읽어줘야지
여기서 감정을 집어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 벌써 감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정답을 일단 올려 내려주시고 정답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예. 그럼 겟지 한번 찾아봐요. 겟지 한번 여러분 말해봐요. 말하면서 쓰면서 말해보세요. 왜 그랬겠어요? 차를 끌고 올 수밖에 없었겠지. 또요. 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 이렇게 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겠지. 그걸 찾는 거예요. 뭔가 이 아들이 깊은 고뇌가 있었겠지. 응? 네? 뭐가 없어요? 대리운전. 이건 내용이 좀 극단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연습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대리비, 돈이 없었겠지. 우리 아들이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있었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막 실현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그래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내 감정이 조금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사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연. 솔직히 뭐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뭐 정치도 그렇고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뭐 이해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솔직히 배승경 원사님. 솔직히. 그러니까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나 지사 내가 지사가 되어서 나를 컨트롤한다. 감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도 최악은 면한 거잖아요. 그래도 운전으로 사고 내지 않고 귀한 것만으로도 감사. 그래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집에 찾아온 것도 감사. 오다가 어디 또 처박혀서 응급실에 끌려가지 않은 것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좋아. 감사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벌써 이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랬구나겠지 감사 이렇게.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저렇게 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한 고급 승용차가 과속과 차선 변경을 제 멋대로 하며 주변 차량들을 불편하게 한다. 자, 어떻게 어떻게 되죠?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냥 읽으라고 했죠? 그 상황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번 쓰면서 얘기해 보세요. 고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는구나. 그대로 읽은 거죠. 고급차가 차선을 이리저리 변경하는구나. 그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유를 찾아야지. 뭐 겠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열받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지금 차도 좀 작은데 내 앞을 막 가로막고 막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멋대로 왔다 갔다. 그럼 어떻게 하죠? 겠지? 뭐 아주 급하게 지금 뭐 여기 하려고 하는 거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겠지. 뭐 뭔가 다급한 일이 있겠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 저 인간 또 왜 이렇게 빨리 달려? 막 이렇게 하면 내 감정이 그렇지만 추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 교회는 자기 차를 추월하는 걸 절대 못 보는 집사님 계셨어요. 추월하면 그걸 따라가서 이렇게, 그거 위험하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갯집을 찾아요. 뭐 이유가 있겠지. 급하게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겠지. 뭐 그렇게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왜 저래? 저러면 내 마음이 이제 더 화가 날 수 있죠. 감사는 뭘까요? 감사. 내 차는 치고 가지 않아서 감사. 그래도 아유, 나도 위협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내 차를 받고 가지 않아서 감사. 이거 찾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또 나하고 부딪혀 와요. 그러면 뭐 또 쌍방과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찾는 거 이렇게 찾으면 그냥 그나마 또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런 갈등들이 많아요.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갈등이 많아요. 사람과의 갈등이 많아. 그렇죠? 갈등이 있을 때 있구나, 뭐 유혹이 있겠지. 그리고 감사.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사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바라만 봐도 째려봤대. 그냥 보기만 해도 째려봤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갯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유가 있겠지. 째려봤다.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때리지 않아서 감사. 내가 맞이지 않아서 감사. 다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 봐도 그렇잖아요. 뉴스 봐도 뭐 정치 봐도 막 열불 나잖아요. 열불. 그러니까 열불 낼 필요 없어.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이재명이 단식을 하든 윤석열이 뭘 하든 뭐 이유가 있겠지. 감사를 하고 이렇게. 뭐 대통령 욕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감사를 찾아야죠. 그래도 역대 대통령 다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아서 감사.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감사를 찾아야 된다. 그럼 반대로 두 번째, 내 마음이 이제 다운당할 때는 셀프 토크를 해야 돼요. 셀프 토크.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셀프 토크. 외롭고 우울할 때는 이제 보일러를 틀어줘야죠. 이제 보일러. 여기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올려. 보일러. 다른 사람이 해주면 좋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칭찬과 지지 이걸 해주면 좋죠. 다른 사람이 막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박문기 장로님 진짜 대표 기도가 장례식 때 대표 기도가 정말 은혜가 많더라고요. 그 울림이 있고 준비도 많이 되고 그래서 대표 기도 할 때마다 제가 큰 도전도 받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겠다 이렇게 막 칭찬해주면 이게 감정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칭찬을 많이 못 듣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안 해줘 별로. 뭐 배우자가 해줘요 솔직히. 맨날 하지 말라고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게 뭐 항상 충만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해주면 좋아. 배숙경 원사님께 해주면 좋아. 뭐 할 때 이렇게 칭찬해주고. 근데 이제 못 해주면 어떻게 사냐? 못 해주면 나 스스로라도 하는 게 그게 바로 셀프 토크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해주면 나라도 내가 스스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우울할 때 외로울 때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1번 긍정적 셀프 토크. 정말 감사한 일이지. 난 정말 행복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무엇을 돕기 위해 이 일을 배열하셨나? 잘했어. 나니까 이만큼 한 거야. 나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스스로.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목사님이 갑자기 장례식 날 대표기도 갑자기 시켰는데 그래도 이만큼 내가 잘했어. 아무도 피드백을 안 해줘도 나 스스로 다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신과.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안 배우고 있을 때부터 안 배웠는데 잘 때 항상 감사해요, 행복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잤어요 항상.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셀프 토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해. 그냥 잠이 스스로 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여러분 나한테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선수들 올림픽 나갈 때 선수들 멘탈 훈련 진짜 많이 한대요. 굉장히 막 공포스럽대요. 이렇게 그 올림픽이 나갈 때 뭐 장미란 역도 선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여기서 메달을 못 따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불안함이 굉장히 많아갖고 전문 이렇게 코칭, 뭐 이렇게 상담 같은 걸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막 여기서 메달 못 따면 비난 받아야 되고 이런 막 두려움들이 많아갖고 제 실력을 발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 스스로 이렇게. 두 번째 이 부정적 셀프 토크도 있습니다. 두 번 뭐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난 이 모양이야. 난 도대체 되는 게 없어.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들어먹어야지. 아이고 속이 타요. 속이 타. 도대체 뭐 좀 되는 일 있어야지. 죽겠네. 내가 죽겠어. 난 원래 잘 안 풀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적 셀프 토크. 이러면 이게 더 우울해지고 더 감정이 다운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진짜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TV에 나와야 막 칭찬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비교회에서 감사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이 존재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이 존재. 그래서 이걸 존재지향적이라고 하잖아요. 존재지향적. 근데 우리는 막 꼭 뭐 돈 많아야 되고 꼭 뭐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뭐 권력이 있어야 되고 꼭 좋은 차 타야 되고 막 그래서 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존재지향적으로 항상 나를 이걸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선포 많이 했었죠. 3번 볼까?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걸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거울 보고 주 안에서 나는 이 일도 해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다. 나는 엑설런트한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요 상속자다. 이 땅을 책임질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잘난 척 하는 거죠. 네가 인정 안 해줘도 나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거 붙여놓고도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음이 감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뭐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스스로 좀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좀 힘이 있으면 그래야 우리가 공감소통 대화법을 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그건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말 잘하면 장사꾼처럼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먼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한번 동영상